네, 부산 동래구 서지영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정가 몇 번입니까? 시간 갑니다. 빨리 얘기하십시오. 3번. 네, 정가 3범이죠. 네.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재명 정부는 전자정부가 아니라 정과정부입니다. 대통령을 포함하여 현재 강요 내각의 총 대통령을 포함하여 7명이 이미 정과자입니다. 그런데 탑 7이죠.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이제 탑 8가 됩니다. 정과자 내각이죠. 정과자 정부입니다. 후보자까지 임명이 되시면 국무위원 전체의 정과가 총 22범이 됩니다. 그래도 후보자가 빠지면은 20범은 안 되겠죠. 19범이 되는 거죠. 후보자님, 다음 PPT 주세요. 다음 PPT. 그중에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대통령, 교육부 장관 후보, 김영훈 노동부 장관, 윤호중 행안부 장관. 아까 말씀하실 때 미래 세대를 위해서 교육해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거 교육적입니까? 후보자님, 네.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 내각 전과자 8명 교육적입니까? 첫째로 전과라고 하는 것이 파렴치범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음주운전이 파렴치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재적 살인 의사가 있다고 나머지-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음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적이냐고 물었습니다. 2003년 후보자님, 처음에 교육적입니까? 이 전과자들 8명? 다른 분에 아이들과 대해서는 학부모님 앞에 얘기하십시오. 다른 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제 자신이 2003년 교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잘못됐고 어쩌면 제 생애에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바로 2003년 알겠습니다. 음주운전을 한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됐습니다. 저는 교육부 장관 후보가 이렇게 정가 3범인 거 제가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 정가를 벌금 200만 원이나 받으셨는데 교육부 장관 후보를 수락하신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제발 정과자 탑 7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후보자께서 거취를 잘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후보자의 이념과 사상 그리고 가치관, 국가 정체성이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후보자는 본인 페이스북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북한에 처음 갔을 때 엎드려 땅에 입맞춤하고 싶을 정도로 감격했다. 그리고 북한이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 좋아 보였다. 고난의 행군이 뭡니까? 후보자님 대답 못하십니까? 북한이 매우 힘든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북한 인민들이 네, 당시에 같이 이걸 함께 하신 게 극복했던 고난의 일이라고 행군으로 생각합니다. 이겨냈다고 얘기하신 게 2001년이고요. 2000년에 북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 북한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죠. 고난의 행군을 무엇으로 이겨낸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행군은 사실상 김일성주의를 얘기합니다. 김일성이 항일 투쟁을 미화하면서 고난의 행군이라고 했고 그것을 북한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고난의 행군으로 이겨내자라고 얘기했던 북한 체제의 슬로건입니다. 이것을 미화하고 찬양하고 두둔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저는 후보자가 대한민국의 사회부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너무나 반교육적인 인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실까요? 후보자는 아까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인용할 때 토론해볼 가치가 있어서 인용했다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후보자가 인용한 것들. 핵무기 개발에 대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면 북한에 쌀과 약을 갖다 바치고 꽃받침 만들고 두 팔 벌려 심장을 내밀어 쏘지 마세요라고 하자는 겁니까? 후보자는 이게 토론해볼 가치가 있어서 후보자 후배의 글을 본인이 후배의 글을 일부러 올립니다 했습니다. 이건 보라는 거죠. 뭡니까 이거? 북한에 무조건 북한이 무기 개발하면 무조건 갖다 바쳐서 달래자는 겁니까? 이거를 토론해보자는 겁니까? 앞으로 이거 토론할 겁니까? 장관 되면? 아닙니다. 저는 후보자는 전형적인 친북 좌파 인사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교육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교육감이 3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숨기고 감춘 것 같습니다. 후보자의 홍보를 보면 그래요.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후보자는 북한을 17번 신청해서 13번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아까 확인되지 않은 게 있었기 때문에 후보자의 반복 획수는 알 수가 없고 무엇을 숨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국토지공사 감사 재직 중에 이것도 낙하산 감사였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데 토지공사 감사 낙하산 됐었죠. 감사 재직 중에 방북을 8번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심지어 북한 1차 핵실험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 9일에 핵실험을 했는데 10월 12일 날 또 북한에 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공공기관 감사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2008년 6월 14일 날 금강산 다녀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유명한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못 가서 또 북한 갑니다. 박왕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 북한군이 죽인 천인 공로할 피살 사건에 대해서 자국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본인 분노한 적 있습니까? 그런 SNS 쓴 적 있습니까? 어떻게 자국민이 죽었는데 공공기관 감사까지 한 사람이 또다시 북한에 갑니까? 북한의 VIP입니까? 그 말씀하신 것 가운데 처음에 평양에 갔을 때 후보님, 감동을 후보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후보님 답변 별로 들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심지어 연차 빼고는 어디 간 적 없다고 했는데 연차도 안 내고 북한 방문이 북한으로 출근한 겁니까? 제가 그때 당시 이 일이 그 남쪽에서 민간인의 교류를 위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쪽에서부터 남남 대화를 위한 단체였고요. 그 단체에 제가 그 실무자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체에 포괄을 하셔야죠. 헌신봉사에 급여가 북한 들락날락거리고 자국민이 죽어도 북한에 가고 그 전체 방문한 것이 방북한 것이 16차례는 맞습니다만 그중에서 토지공사 감사 시절에 갔던 것은 네, 답변을 좀 들어보시죠. 네. 북한에 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하여튼